네, 안녕하세요. 저는 SKCNC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궁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 나온 주제가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드리면 아마 조실 테고 시간 내에 다 발표도 못할 거고. 근데 최근에 이쪽 분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이 모바일 월렛, 전자화폐, 전자지갑 이런 것들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국내외 매체를 통해서 구글 월렛 이런 거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월급을 받고 있는 이 회사가 구글 월렛을 런칭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일반화돼서 이게 신기술이다 그렇게 못 느끼지만 아직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런 거 보면 많이 놀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는 NFC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전자화폐, 전자지갑이 가능케 한 어떤 기술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이렇게 경계잖아요. 경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옴으로써 과거에는 전혀 이렇게 따로 놀았던 전혀 종족이 달랐던 애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하나였던 애들이 그것 때문에 새롭게 분리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전자지갑, 제 핸드폰에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카드 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가게 가서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한쪽은 이쪽 무선통신 영역이고요. 한쪽은 금융 쪽입니다. 한쪽은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사.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얽히는 부분 때문에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도출되고 있고 지금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새롭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먼저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 때문에 이게 어떤 기술 때문에 어떤 니즈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마트 카드라고 이게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카드들 중에 보면 카드들 중에 이렇게 금색 IC 칩이 박힌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카드들을 스마트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시큐어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그마한 카드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는 조그마한 여러분들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칩 안에도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있고요. OS가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외부랑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도 같이 있습니다. 요 카드 안에 제가 만일에 경희대학교 학생증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요 카드 자체가 경희대학교 학생증이 되는 거고요. 요 카드 안에다가 제가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신용카드가 되는 거고요. 요 안에다가 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교통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러한 스마트 카드를 쓰는 영역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는 통신 쪽, 하나는 금융 쪽인데 사실 요 스마트 카드란 거는 기술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60년대 후반, 70년대쯤 해가지고 유럽에서 먼저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넣자. 그래서 신용카드 기존에 보면은 뒤에 마그네틱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걔는 위변조가 하도 쉬워가지고 그런 금액적인 손해를 다 전부 다 카드사들이 냈었거든요. 그 금액이 점차 어마어마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카드사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자기네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러한 카드들이 되겠고요. 크게 쓰이는 곳은 신용카드나 여러분
직불카드 아니면 교통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제가 여기 UICC라고 적어놨지만은 유심 카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유심 카드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 이 IC 칩 자체는 동일한 하드웨어고요. 그 안에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뭔가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거죠. 여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을 거고, 이 통신용 유심 카드에는 통신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렸겠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같은 하드웨어인데 어차피 메모리도 많이 남고 요 안에다가 같이 이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어떨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그 SK텔레콤에서 이러한 시도를 합니다. 핸드폰에다가 유심 카드를 꼽고, 근데 핸드폰 자체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전화 통화할 때는 되는데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카드를 빼가지고 내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적외선을 이용해서 핸드폰에다가 적외선 기계를 껴서 전국적으로 국내 SKT, 그 당시 KTF, 그다음에 LGT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전국 쪽에 웬만한 그 편의점들에 많이 깔아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쓰였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게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적외선이라는 기술로 그런 통신이 가능하긴 한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핸드폰 자체에 어떤 다른 안테나를 감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듯이 이렇게 페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시도가 된 게 이쪽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자지갑의 어떤 첫 출발점이었고요. 2000년도 초쯤에는 아마 이런 광고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네타라고 SKT에서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단지 이쪽 전화 통신용 모듈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뱅킹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주식 트레이딩 하는 거라든가 교통카드, 신용카드 이런 걸 넣어서 많이 했었죠. 외국에서는 그 당시 한국 시장을 아주 재밌는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작은 나라인데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 소비자들도 신기술 나오면 얼른 사서 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세계에 대해서 이게 되긴 되겠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다들 모여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갖고 지금 요즘에 쓰이는 용어로는 뭐 모바일 커머스, 구글에서 이번에 나온 전자지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근데 가능케 한 뒤에 숨은 기술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 발표의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은 NFC라 그래가지고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굳이 한국말로 하자고 하면은 근접 무선 통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요놈이 뭔가를 이렇게 사실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다 말씀드리자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심 카드란 거 있잖아요. 걔가 왼쪽에 있고요. 그 NFC란 것도 하나의 반도체입니다. 걔가. 이쪽 카드랑 NFC 칩이랑 연결해 놓고 얘 칩한테 안테나를 감아놔서 역할은 이거죠. 얘가 하는 얘기를 무선 주파수로 바꿔서 내보내고 외부에 있는 무선 주파수를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핸드폰 안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단순한 기능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넣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타시고, 그 다음에 좀 기술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게 가서도 카드 내밀지 않고 핸드폰으로 직접 지불하시기도 하고, 그게 가능케 한 기술입니다.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1번이 카드 에뮬레이션인데, 얘가 뭐냐면은 제 핸드폰 자체가 NFC 칩을 갖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카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하철 탈 때 제가 카드 가지고 지하철 탈 수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지금 요즘 탈 수도 있죠. 제 핸드폰 자체가 카드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리더 모드란 거는 제 핸드폰 자체가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NFC 태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찍어서 뭐 노래를 다운받는다든가, 아니면 다운로드 링크를 연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하철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거고요. P2P라는 거는 피어 투 피어의 약자인데, NFC 폰끼리 둘 간의 피어 투 피어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이런 서비스들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업무상 해외 뭐 업체들 많이 만나는데, 만날 때 저는 이제 아직도 종이 명함을 내밀잖아요. 근데 만일에 제가 NFC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NFC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서 인사할 때 명함을 주고받는 것 대신에 서로 핸드폰을 맞대서 명함을 익스체인지하고, 그 명함 안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이 자동으로 제 핸드폰 연락처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서비스들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이 NFC 폰이 출시됐죠. 그래서 지금 길 다니시다 보면 몇 군데에서 그런 NFC 광고나 태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쪽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어떤 제가 지불을 하고 P2P를 하고 리더 모드로서 뭔가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쪽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모바일 커머스라고 통칭하는데요. 말 그대로 모바일 휴대기기 가지고 커머스, 그러니까 무역이나 이렇게 거래 같은 거를 한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도식화 해봤어요. 이 핸드폰 안에는 상식적으로 CPU라는 것도 있을 거고, 걔를 굴리는 OS도 있을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개통하러 갈 때 심카드 사서 이렇게 뒤에 핸드폰 뒤에 꽂아가지고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런 심카드가 유심카드가 안에 있고, 걔 유심카드가 이쪽 핸드폰 운영체제랑 CPU랑 연결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NFC란 것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국내 출시된 NFC 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NFC라는 칩이 안에 바뀌었고, 걔가 외부로 데이터를 쏘아낼 수 있는 안테나가 있고요. 걔랑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유심 카드랑 연결을 해 놓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제가 핸드폰에서 뭔가를 조작을 한다든가 해서 이쪽 심카드에서 뭐 ABCD라고 외부에다가 쏴라고 하면은 얘는 RF 시그널로 바꿔서 외부 이쪽 안테나를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무슨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도 얘가 읽어드려서 얘 유심 카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 요 안에 유심 카드란 것이 물리적으로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로지컬리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다가 첫 번째에다가는 교통카드를 넣고, 두 번째에다가는 뭐 제 신용카드를 넣고, 세 번째에다가는 다른 걸 넣고, 그러면 요놈 자체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융이랑 통신이랑 합쳐지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 안에 올라가는 우리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올라가는 것들을 어플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시잖아요. 만일에 이 어플 중에 하나가 전자지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 전자지갑은 제가 들고 다니는 지갑이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도 있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서비스들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서 뭔가 조작을 하고 그 메시지를 NFC라는 칩이 받아서 외부로 전달해 주는. 근데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쪽 그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을 구매하는 시점 당시에는 제가 어떤 서비스를 쓸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구매한 후에 제가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핸드폰 구매 후에 그래서 후 발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핸드폰 구매 후에 제가 어느 은행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쪽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핸드폰 안으로 다운받는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지갑 종류가 언젠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휴대기기,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학생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제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에 들어갈 때 되는 카드라든가, 출입 통제라든가, 아니면 쿠폰이라든가, 로얄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쪽 핸드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그 명품 핸드백,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실제 핸드백을 디자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바일 월렛에 올라가는 이런 어떤 UI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걔를 앱스토어에 올리고 팔기도 하고 아마 그런 그림도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집을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상상도 가능하죠. 어느 특정 가게에 갔을 때 제가 특정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지불을 하면은 그 가게가 특별히 저한테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값을 싸게 해준다든가 그런 거를 다 엮어서 하나로 할 수 있겠죠. 여기 왼쪽 밑에 보이는 그림은 그 현재 시중에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NFC 태그인데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 모드로 동작을 시켜서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음악을 다운받는다든가 아니면 영화 프리뷰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보들을 제 핸드폰에 띄우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P2P, 아까 제가 명함 얘기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뭐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어떤 문서 자료 이런 것들이 굳이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핸드폰을 간단하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그 작업을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계들이 이제 자꾸 이런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직 초창기라서 뭐 이거 이외에 소셜 네트워크랑 같이 연결되는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폴스케어나 그런 것처럼 어느 특정 장소에 갔을 때 저한테 이익이 발생하는 특정 혜택을 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쪽 모바일 커머스, NFC, 전자지갑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 열심히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노크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